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퍼블리셔입니다. 이번 강의 동영상은 상품 상세 이미지 제작의 구성에 필요한 와이어프레임 작성 방법입니다. 와이어프레임을 이해할 수 있고 작성할 수 있다면 학습을 중단하시고 다음 강의를 들으셔도 됩니다. 자, 먼저 전 강의 시간에 스케치를 한 것을 토대로 와이어프레임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스케치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기존에 만들었던 제가 만들어 놓았던 상품 와이어프레임을 보고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상세 이미지 제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이즈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걸 잠깐 닫을게요. 닫고 노우 할게요. 네, 노우 하고 좀 이렇게 좀 화면 표시가 되겠죠. 이제 이거는 CC 2021 화면입니다. 이게 그리고 저희는 이제 사이즈는 이제 800픽셀을 기준으로 작성할 거거든요. 너비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Create New를 눌러서 여기 800에 1000이라는 사이즈가 여기 커스텀이라고 되어 있지만 만약 없다면 웹을 누르시고 여기에다가 800 픽셀 높이를 1000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리졸레이션이 중요한데 리졸레이션이 혹 300으로 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인쇄, 종이 이런 이제 매체 사용할 때를 설정하는 것이고요. 웹일 때는 얘를 72 픽셀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컬러 모드는 RGB로 하고요.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로 놓고 그리고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되죠. 높이는 특별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높이가 작성하다가 더 필요하다면 늘리면 되는 것이고요. 불필요하다면 그 이제 나머지 부분을 잘라내 버릴 것입니다. 저는 지금 포토샵을 CC 2021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아트보드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CC는 이렇게 아트보드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CA6로 좀 작업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CA6를 설치해서 지금 쓰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을 또 위해서 중간중간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 다시 이걸 좀 닫아 볼게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상품 와이어프레임 CC 2021이라고 하는 요거를 하나 이렇게 끌어 놓고 보겠습니다. 자, 요 상태를 보고 우리가 만들 거예요. 여기 이제 스케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스케치가 됐다. 정리하는 셈 치고 이제 이거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파일에서 우리가 만들려고 할 때 파일의 new를 통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이 new document가 뜹니다. 그것은 우리가 CC 2021을 우리가 실행시켰을 때에 처음에 그 사이즈를 정하는 거, create new라고 하는 걸 할 때에 보이는 화면과 같은 화면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 CC에서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프린트, 인쇄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사진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일러스트레이션, 그 다음에 이제 웹, 그 다음에 모바일 이렇게 좀 미리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준 없는 것을 쓰는 거죠. 그래서 웹을 가지고 기준 없는 것을 쓰게 되니까 이때 기준 없는 것은 웹을 하고 저기다가 800 그다음 여기에 우리가 얘를 높이는 기본적으로 1000을 주고 쓰려고 합니다. 자, 800은 제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꼭 기준이 800은 아닙니다. 요새 기준은 되게 애매해서요. 800이 될 수도 있고 7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딱 정하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기준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800을 기준으로 보여드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아트보드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아트보드가 때때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하고 좀 편리한 역할도 하지만
CS6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일단은 CA6를 기준으로 하시는 분들은 얘를 이렇게 끄고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리졸레이션 72, 그 다음에 픽셀 인치당 꼭 요건 이렇게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자, 칼라 모드는 RGB,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 어떤 분들은 얘를 트랜스퍼런트, 투명이라고 하는 놓고 작업하시는데요. 저는 어떤 걸로 상관없습니다만 제 기준 되는 그 색상은 그냥 화이트에 배경을 화이트로 하얀색으로 놓고 작업을 합니다. 나머지는 전혀 건들 거 없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크레이트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CS6에서는 이렇게 사용하겠죠. 자, 여기서 바꿔볼게요. 또 이것도 알아두셔야 될 경우 생길 수 있으니까. 에디트, 자, 플리플레스, 그 다음에 제너럴. 여기에서 use legacy, new document interface, 구 인터페이스로 보겠다는 뜻인가 봐요. 오케이. 자, 한번 눌러볼게요. 파일에 new. 자, CS6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조정해야 되겠죠. CC하고 CS6이 좀 다르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똑같이 한번 해본다면 800 픽셀, 1000 픽셀, 리졸레이션 72 픽셀 인치, 칼라 모드 RGB, 백그라운드 컨텐츠 화이트. 여기에 없는 것은 이제 아트보드라는 것이 하나 없죠. 하지만 뭐 요 정도로 이렇게 놓고 OK 누르면 이렇게 똑같이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자, 아트보드에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해 볼게요. 지금은 일단 집중하는 건 상세 페이지 와이어프레임을 만드는 것에만 집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닫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상품 와이어프레임을 보고서 우리가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띄워 놓고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 뭐 333 이렇게는 일단 안 만들어 볼 거고요. 와이어프레임 관련된 거니까 크게 그냥 박스로만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와이어프레임 만드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공간,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배치, 이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걸 만들 때 그냥 이쁜 것만 만들어 준다고 해서 이쁘게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공간, 배치 또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크기로, 어떠한 간격으로, 또 어떤 내용을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또 디자인적인 것이 좀 많이 달라지고 느낌도 많이 달라지니까요.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와이어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통해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는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얘를 다시 제가 이렇게 아이고야 또 이렇게 됐네요. 자, 컨트롤 알트 1. 자, 일단은 좀 자, 잠깐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만들어 볼게요. 요런 경우에 이렇게 좀 제가 띄워놔서 봤더니 좀 불편한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게 여기에 이제 작업판이 가려져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개 다 띄워놓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놓고 쓸 수도 있는데 비교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되다 보면 또 작업이 이렇게 원활하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윈도우즈에서 어레인지에 가가지고요. 여기에 to up vertical 이렇게가 분배가 되겠죠. 위치가 좀 바뀌어도 상관은 없겠죠. 그죠? 놓고 확인해 보면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것은 뭐 하나의 요령이라면 요령인 거겠죠. 이렇게 놓고. 자, 어쨌든 그럼 왼쪽에 있는 걸 보고서 우리가 오른쪽에다가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쓰이고 있는 이렇게 텍스트들은 저희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좀 만들어 놨으니까요. 제 사이트 주소 혹시나 모르신다면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자, 이렇게 여기 밑에 보이시죠? 그죠? 예, 여기가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카페24.com/포토라는 곳에 들어가 보시면요. 18번 게시물에 거기에 필요한 텍스트도 같이 들어있고요. 거기에 우리가 사용할 이미지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운받으셔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자료가 어디 있는지 말씀드렸으니까요. 여기 자료 받으셔가지고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잠깐 이제 빼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박스를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CC 2021에서는 요와 같은 프레임이라는 툴이 하나 존재합니다. 근데 CAC6에서는 프레임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내용을 집어넣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그 형태를 말하거든요. 여기를. 근데 이 프레임이 하나 우리가 와이어 프레임의 역할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이어 어떤 무언가를 넣기 위한 박스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걸 좀 쓰면 좀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클릭하고 용도는 꼭 그런 용도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얘를 이렇게 박스를 하나 만들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자, 이런 텍스트는 있겠죠. 그죠? 이런 텍스트는 직접 쓰거나 하시면 될 텐데, 여기다 이제 타입해서, 만약에 없다면, 또는 텍스트, 사실은 이제 포토샵에서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텍스트가 만약에 없다면, 이제 이런 텍스트, 영문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주셔도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문은 의미가 없는 거죠. 뭐 우리가 영어에 뭐 아주 그 탁월한 어떤 뭐 그 해석 능력이나 또는 뭐 만들어내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그냥 여기다 영문 텍스트 이렇게 쓰면요. 영문 텍스트 생성기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자, 여기 이렇게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밑에 단어 또는 패러그램은 문장을 얘기하죠. 이렇게 되면 문장을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놓고 영문을 이렇게 얘를 눌러주시면 의미 없는 영문들, 문장들이 쭉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쓰시거나 또는 뭐 적당한 크기에서 잘라서 쓰셔도 됩니다. 마침표가 어딘가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만 이렇게 컨트롤 C 이렇게 복사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를 써야 되겠죠? 이렇게 놓고, 자, 여기다 놓고 이렇게. 자, 이때 클릭하지 마시고요. 문장이라고 되어 있었을 때는 문장, 여러 줄에 걸쳐서 썼을 때는 우리가 얘를 이렇게 범위를 잡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컨트롤 V로 이렇게 붙이죠. 자, 그럼 나오겠죠? 위치를 대충 이동하면 되는 거고요. 자,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그냥 어떠어떠한 거다 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디자인의 역할이니까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화면을 이동해서 이제 밑에 이제 이 부분을 써야 되겠죠. 이 부분을. 자, 이렇게 텍스트 같은 경우에 있다면 제가 알려드린 그 사이트의 게시물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이렇게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걸 빼고 이것도 빼고 나머지 구성되어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사용할 텍스트 샘플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고요. 그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워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이렇게 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복사해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놓고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여기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만들 수 있는 높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크롭이라고 하는 걸 좀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대신에 이제 주의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크롭, 정경색과 배경색이 이렇게 검정색과 흰색 또는 요걸 눌러서 우리가 기본 색상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여기는 레이티오라는 것으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어떤 사이즈를 정하는 역할이니까요. 이런 걸 정하지 마시고 그냥 레이티오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얘 밑에를 이렇게 당기시면은 배경 색상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엔터를 치면 적용되겠죠. 자, 또 만들어야 되겠죠. 자, 여기다 놓고요. 자, 또 이렇게 만듭니다. 대충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위치를 또 조정하죠. 이동 툴로 이렇게 위치 좀 이동하고요. 사실은 이런 거는 공간 배치라고 했죠.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는 것일 때 여기 공간이 너무 빡빡하다. 또 이 정도 공간이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겠죠. 저는 좀 쭉 좀 내려와서 공간을 좀 만들어 놓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텍스트를 하나 또 작성을 해야겠죠. 타입 툴. 자, 물론 텍스트 작성할 때는 그냥 저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복사를 해가지고 자, 여기에 이렇게 범위를 잡고 그 다음에 컨트롤 V로 이렇게 붙여내겠죠. 근데 글씨가 너무 작아요. 그럼 글씨를 우리가 이제 크게 해야 되는데 그때는 여기 타입 2 눌렀을 때에 이렇게 물론 여기서 크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캐릭터 패널이라고 하는 얘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요거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눌러서 얼마일까요? 값을 쓸까요? 그다음에 얘를 얼마 60? 와 너무 큰가요? 30? 또 이렇게 조정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해진 건 없죠.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다 이제 줄 간격도 좀 정할까요? 아니면 지금 정할까요? 나중에 정할까요? 그냥 여기서는 이 정도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실제로 내용을 집어내면서 디자인을 좀 더 구체화할 때 변경을 하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자, 이동톤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자, 취소했고요. 자, 여기서 다시 또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이건 또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네요. 또 모자르네요. 그럼 여기서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크롭 툴, 그 다음에 여기 레이티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 확인해 주시고, 클릭을 밑바탕에 한번 해 주신 다음에, 여기다 쭉 내리면 되겠죠. 더 내릴까요? 요만큼 내리죠. 자, 지금 우리는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상황에 따라서 이제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야 되니까요. 자, 여기서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게 지금 제가 프레임이라는 어떤 도구 툴로 썼잖아요. 근데 CS6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또 어떻게 만들지? 라고 할 때 그때는 여기에 있는 이렇게 쉐이프 툴을 가지고 만들거든요. 사각형을 가지고 적당하게 이렇게 얘를 또 만듭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서는 이제 색상을 좀 잘 집어넣어야 되겠죠? 눌러서 자, 컬러 피커에서 색상을 집어넣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잘 집어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테두리 투명인 것은 이렇게 찾으시면 여기 투명이죠. 이렇게 눌러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미지라고 써주세요. 이렇게 되어 때 동그랗게 보일 때 말고요. 바깥에 써서 이렇게 이미지 써가지고 내가 얘를 이렇게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나중에 여기다 좀 또 넣어볼게요. 그리고 또 텍스트를 또 입력해야 되겠죠. 자, 또 이렇게 해서요.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네. 자, 뭐 위치는 뭐 어떻게 할까요? 조금 더 내릴까요? 조금 여기를 좀 조정을 할게요. 타입 툴, 그 다음에 클릭,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동툴 눌러서 취소하고요. 자, 여기도 더 내려가고요. 자, 좀 여기는 조금 더 크죠. 자, 이 어떤 걸 만들까요? 사실 어떤 걸로 만들 상관없으니까 저는 이번에는 이걸로 만들어 볼게요. 또 그죠? 자, 여기서 놓고 클릭하고 여기에서 제가 얘를 이렇게 근데 만들어 놓으려고 보니까 모자랐네요. 그죠? 어떻게 한다고요? 크롭 툴, 레이티오, 그 다음에 얘를 쭉 한꺼번에 이제 만드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그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부분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늘려가면서 하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작업하는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는 얘를 클릭하고 밑으로 좀 내리고 조금 더 얘를 이렇게 높이를 조정해서 이 정도 크기로 만들 겁니다. 텍스트 있죠? 한 줄짜리네요. 자, 거기는 영문을 집어넣을 건지 뭘 할 건지를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영문이라면 아까처럼 다시 뒤로 갈까요? 가서 아까처럼 여기에 뭐 워드, 단어로 할까요? 아니죠. 패러그래프보다 뭘로 얘를 한 줄 하면은 패러그래프 한 문단에 대한 뜻을 갖고 있네요. 어찌됐든 뭐 이렇게 해주면 뭐 이제 이렇게 뭐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잘 가져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글로 하면은 뭐 아무데나 아무 것이나 가져도 되겠죠. 자,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저는 그냥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할까요? 이렇게 한 줄 이거 갖고 써볼게요. 컨트롤 C. 자, 여기다가는 또 클릭하고 이걸로 자, 범위를 이렇게 잡고 컨트롤 V를 해서 너무 크네요. 그죠? 더블 클릭 범위 잡고 얘를 기본적으로 그 폰트의 크기는 16픽셀을 기본으로 합니다. 웹에서는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이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하거나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위치를 이렇게 잡고 타입 툴로 다시 얘를 눌러서 얘를 조정을 하고요. 그죠? 엔터를 쳐서 아마 그런가 본데요. 자, 이렇게 놓고 그를 제가 델리트. 뭐 이렇게. 대충 잘라버리도 되겠죠. 아니면 뭐 어찌됐든 간에 좀 좋은 걸 쓰시면 되니까 끙끙대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이것에 대한 이제 정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가운데 정렬로. 이게 이제 CC하고 CS6하고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CS6가 CC에서는 얘를 클릭하고 요 위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걸 보시면 여기 Align to라고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일러스트하고 비슷하게 이제 구성을 해놨습니다. 어떤 이제 박스를 정렬할 때 많이 쓰는, 개체를 정렬할 때 많이 쓰는 거거든요. 셀렉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뭘로? 캔버스라고 나와 있어요. 캔버스. 자, 그런데 여기는 선택이 안 되네요. 그죠? 왜냐면 이게 아트보드가 없거든요. 아트보드라는 것이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캔버스. 얘가 뭔가 활성이 돼야 되는데 비활성화 되어 있어요. 못 누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얘를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여기 백그라운드를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을 합니다. 두 개 선택되어 있을 거예요. 백그라운드하고 프레임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셀렉션. 그리고 보면은 이게 활성화 되어져 있거든요. 활성화. 그러니까 아트보드로 구성을 시작했다면 그거는 캔버스라는 걸 가지고 좀 더 쉽게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백그라운드도 또 선택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레이어를 또 선택해서 이렇게 해놓고 얘를 움직일 수가 있겠죠. 정렬을. 자,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자, 풀었고요. 자,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할 거예요. 선택을 하고, 자, 이렇게 선택을 할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눌러서 위치를, 스페이스바 눌러서 위치를 이동하고, Alt를 눌러서 얘를 이렇게 Shift 같이 눌러가지고요. 위치를 조정할 거예요. 자, 여기서 한 단축키가 또 하나 나오겠죠. 뭐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겠죠. Alt는 복사고요. Shift는 수평 수직 또는 45도 뭐 이렇게 어떤 위치 이동, 정비례 이런 의미가 들 때 우리가 Shift 누르거든요. 그러니까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 복사를 하는데 Shift를 누르면 수직으로 내가 얘를 위치를 이동하면서 복사하겠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또 한 번 할 게 있으니까 한번 또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기서는 여기서 위치가 또 이렇게 이동됐네요. 이렇게 하고, 아이고야. 풀어야 되겠죠? 여기만 풀고, 여기만 선택해서 이렇게 위치를 이동할 겁니다.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또 모자르네요. 자, 이거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 계속 여러분들 보여드리면서 하는 거지만, 실제로 전 작업도 이렇게 합니다. 이거 귀찮아서 한 번에 늘려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알아서 판단하지만, 크롭 툴, 자, 여기 쭉 내려가지고 이 정도만 더 내려볼까요? 자, 엔터를 딱 치고요. 자, 이동 툴로 선택을 하고 Alt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하면 복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얘가 복사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위치가 이동되잖아요. 근데 그대로 수직으로 가고 싶다면 이때 Alt에 손을 떼지 마시고 Shift를 같이 눌러야 되겠죠. Alt는 복사, Shift는 수직. 쭉 이렇게 필요한 곳까지 내려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먼저 마우스에 손을 떼고 그 다음에 Alt와 Shift에 손을 떼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때 글씨는 자 선택하고요. 각도를 틀어야 되겠네요. 이때 세로 쓰기가 될 수도 있어요. 글자에서 세로 쓰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미 가로 쓴 걸 세로 쓰기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어쨌든 간에 제가 얘를 요 레이어, 타임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만들어 놓고 자, 타입 거기 오리젠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 버티칼 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세로 쓰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이고야. 네. 자, 요거는 저는 그냥 회전할 거예요. 회전하려면 컨트롤 T 누르시고요. 오른쪽 눌러가지고 거기 보면은 우리가 90도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얘를 눌러볼까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역할이 되네요. 그죠? 그 위치를 이렇게 조정하셔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밑에를 기준으로 하든 뭐 이렇게 위치를 조정해도 되겠죠. 자, 또 위치 가고 여기도 또 조정을 해볼게요. 얘는 여기를 기준으로 했네요. 여기로 갈까요? 자, 이 경우에도 내가 여기 맞추고 싶다. 그럼 뭐 굳이 땡겨서 맞추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요. 두 개를 이렇게 조정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고 드래그해서 이때 잘 확인해야 될 것은 이렇게 레이어라고 하는 걸 잘 보고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래 놓고 여기에 가서 섹션 셀렉션이라고 하는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 이제 위에 정렬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위에 정렬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 또 풀어 보고요. 그죠? 자, 이제 여기는 이렇게 은은한 데님 소개라고 해서 어떤 박스형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가 어떤 글자를 썼네요. 자, 우리 그렇게 써볼까요? 여기에서 자, 전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박스를 하나 이렇게 만들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자, 색상을 저는 여기다가 바꿔 볼 거고요. 컬러 피커를 통해서 색상 하나 정할 거고요. 약간 이렇게 정해 볼까요?
그리고 나서 테두리는 저희가 투명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로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좀 동그랗게 보이는 건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건 채우기 역할이거든요. 저는 근데 한 줄만 쓸 거니까 바깥에다 써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은은한 데님 소재. 물론 제가 드린 데이터 자료 텍스트를 가지고 쓰셔도 됩니다. 저는 좀 썼습니다만. 자 놓고 자 컨트롤 T 해서 그냥 이렇게 늘려도 됩니다. 엔터 치고요. 얘도 가운데 와야죠.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셀렉션 이제 확인하시고 가운데는 어떤 걸 해야 되나요? 이거죠. 이렇게 가운데 오게 할 수 있죠. 글씨가 바탕색이 너무 어둡거나 한다면 바탕색은 얘는 바깥에 눌러서 풀었다가 다시 얘를 선택하고 여기에 렉탱글 2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에 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색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고요. 선택하고서 여기에 있는 이렇게 쉐이프 툴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패스 셀렉션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전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어떤 거 쓸까요? 그냥 여기서 얘를 더블 클릭. 나중에 또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더블 클릭 해서 여기다 제가 좀 밝게 이렇게 주었습니다. 바깥에 넣어서 풀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잔잔한 워싱과 비틴지한 색감의 내님진 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드린 프린트를 잘 보시면 여기에 있으니까요. 이걸 이렇게 컨트롤 C 복사해서 자, 여기를 텍스트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범위를 잡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해서 붙이고 그 다음에 글자를 적당히 키워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영역이 잡히면 한 30 픽셀 잡을까요? 35 30 픽셀 30포인트로 이렇게 작업을 근데 우리는 픽셀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포인트로 나오네요. 글자가. 일단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바꾸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에서 가운데 정렬이죠. 그럼 패러그래프에 가서 가운데 정렬 얘를 누르시든 아니면 여기 보이는 얘를 누르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저는 그냥 여기서 얘를 누를게요. 자, 줄 간격이 좀 많이 떨어져 있네요. 그죠? 그때는 캐릭터 나중에 여기에서 이 크기보다 크면은 줄 간격이 더 벌어지는 거고요. 같거나 작으면 줄 간격이 더 작아지는 형태가 되겠죠. 자, 오토는 자동이란 뜻이고요. 제가 여기다 한 얼마 줄까요? 한 50을 줄까요? 떨어졌죠. 더 줄까요? 60? 네, 이렇게 줄 수도 있겠고요. 얘를 조금 더 조정할까요? 32. 자, 뭐 안 된다고 나와 잘못 썼나 봐요. 32. 이렇게 자 하고 또 위치를 좀 조정해 보고요. 자, 근데 이제 글자가 포인트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편집일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인쇄적인 거에서 우리는 픽셀이니까 픽셀에 좀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단위를 수정해야 되는데 에디트 플리퍼런스 그 다음에 여기에 유니티 앤 룰러라고 하는 것이 단위와 자라는 뜻입니다. 가서 보면 자 여기 픽셀 룰러는 픽셀로 되어져 있네요. 타입 글자는 포인트로 되어져 있네요. 얘도 그냥 픽셀로 바꿔놓고 쓰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쓰면 이 상태를 다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가 표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만들어 봐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자, 또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요거는 좀 이걸로 만들어 볼까요?
네, 와이어프레임. 조금 모자란 것 같은데, 네, 일단 늘려놓고 할게요. 이렇게 놓고, 늘려놓고,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다시 박스를 하나,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꽉 채워서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썸네일들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여기도 사실은 이걸로 만들 수도 있는데 이걸로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불편한 게 몇 가지가 좀 있긴 합니다만 Shift 누르면 얘가 정사각형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제가 얘를 이렇게 조금 위치를 좀 맞추고요. Alt 누르고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할 겁니다. 잘 안 맞네요. 자, 확대를 해서 이게 왜 안 보일까요? 그죠? 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뭐 다 시커머니까 안 보이죠. 일단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 눌러서 여기 색상에다 통일하게 보이니까 얘를 이렇게 오히려 흰색으로 줄까요? 흰색으로 주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이네요. 자, 그리고 얘를 잡아서 얘를 이렇게 선택해서 얘를 이렇게 가져갑니다. 방향키를 조금 여기서 이동하죠. 자, 그런데 얘가 이제 또 가운데 와야 되잖아요. 참 이제 골치가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잘 맞췄거든요. 어떻게 근데 이 네 개가 여기 가운데 딱 오게끔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서 셀렉션, 그 다음에 가운데니까 뭐 얘를 눌러볼까요? 안 되네요. 그죠? 컨트롤 Z. 자, 얘는 간격 정렬인데요. 얘는 선택한 것에 대한 간격 정렬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어져 있었을 때 선택을 하고 얘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는 요 요소들을 간격을 이렇게 조정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왜 가운데는 안 왔잖아요. 그죠? 컨트롤 Z 돌릴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를 다 선택을 합니다. 얘를 그룹으로 묶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폴더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네 개가 요걸 눌러 주시면 폴더가 되는데 이게 이제 C6에서는 누르면 그냥 새 폴더만 만들어지고요. 그 내용들이 거기에 담아져 있지 않거든요. 여기에서는 보면은 New Group from Layer. 그러니까 C6에서도 New Group from Layer라고 되어져 있고요. CC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작업하느라고 여기에는 그 폴더를 하나 누르면 그룹을 누르면 묶여서 이렇게 묶여서 선택한 걸 묶여서 만들어 주는데 CX6는 묶여지지 않고요. 그냥 새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CX6를 쓰시는 분은 여기에 New Group from Layer를 눌러서 이름을 정하시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CC 2021을 하시는 분은 4개를 선택하시고 여기는 얘 폴더를 눌러가지고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다가 얘를 뭐 작은 썸네일 이렇게 나중에 다 만들어 볼 겁니다. 썸네일.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에서 이제 오토 셀렉트에서 얘가 그룹이 선택되어 있어야 돼요. 그룹이. 자, 그룹 선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가서 셀렉션. 자, 그런데 어떤 거를 기준으로 가운데 놓을 것인지가 중요하죠. 그죠? 얘만 이렇게 선택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얘만. 우리가 선택할 것은 뭐냐면, 여기 있는 도큐멘트, 백그라운드가 선택되어 있든, 아니, 위에는 얘가 선택된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저는 그러면 여기에다가 놓고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 두 개 선택된 게 보이겠죠? 그리고 나서 셀렉션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해 봤고요. 얘 누르면 가운데 딱 올 수 있겠죠. 그죠? 편하게 되겠죠? 자, 또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좀 내려가 보도록 하고요.
자, 얘는 그냥 이미지들만 이렇게 구성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또 계속 넘어가 보면요. 자, 크롭. 예, 또 눌러서 이렇게 쭉 내릴까요? 대충 한 요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자, 엔터 땅 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는. 자,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 통일성 있게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2021을 지금 이용하고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여기 프레임을 좀 이용하시는 것이 나을 거고요. 저는 두 개를 다 만들어주는 거는 요럴 때 쓰는 거와 요렇게 쓸 때 이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런 설명을 좀 드려드리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처럼 뭐 프레임 툴, 그래서 뭐 넣으면은 여기 들어간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목적으로 쓸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어떤 내용을 집어넣고자 하는 박스 형태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 박스 형태를 만들 때 이렇게 프레임을 이용해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다시 한번 언급한다면. 그런데 CC에서는 그게 있지만 CS6는 그게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여기는 Shift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목적이 와이어프레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내용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 툴로 만들 것이냐가 되는 거죠. 자, 얘를 가지고 자, 이미지 요걸 할게요. 자, 해서 저는 여기 이렇게 하나를 만들고요. 자, 좀 더 할까요? 이렇게. 뭐 이거는 뭐 사용자 마음이니까요. 대충 뭐 이렇게 하나씩 뭐 집어넣겠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전 이렇게 그냥 할게요. 자, 밑에도 그냥 좀 넘어가고요. 자, 여기에 내용은 그러니까 요 내용 그대로 이제 복사를 했네요. 그죠? 네. 자, 요 내용을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넣으려고 합니다. 컨트롤 V. 자, 가운데 정렬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저의 모습은. 그죠? 왼쪽 정렬을 할 거고요. 그렇게 놓고, 그 다음에 위치를 조금만 더 조정을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구매 변수. 뭐 대충 쓰면 될 거구나. 아니면 제가 드린 그 텍스트를 이용해서 그래도 되겠죠? 자,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이게 여러 문장이 아니라 하나의 단어죠. 단어나 한 줄이죠. 이럴 때는 이렇게 범위를 잡을 표시가 없습니다. 지울게요. 자, 이때는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컨트롤 V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러 줄에 걸쳐서는 범위를 잡지만 한 줄, 한 단어일 때는 그냥 클릭하고 쓰시는 게 변경사항이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정이 쉽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클릭하고요. 컨트롤 T 눌러서 얘를 이렇게 할게요. 자, 요 경우에 이제 제가 지금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CC에서에 대한 정렬이거든요. 근데 뭐 CS6에서 똑같으니까 뭐 똑같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도 되겠지만 혹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CS6에서는 먼저 제가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똑같았죠. 그죠? 여기에서 컨트롤 키 눌러서 백그라운드 선택을 합니다. 그럼 두 개 선택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런 게 없어요. CS6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없고 얘도 없거든요. 여기서 있어도 뭐 셀렉션이 이런 게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얘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런 게 없으니까 이게 어디에 있지 찾지 마시고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몇 개, 자,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에 대한 글자를 쓸 겁니다. 중간 저기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오다가 이렇게 놓고 박스를 하나 만들고 이렇게 좀 만들까요? 자, 눌러서 색상은 아직 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대충 계략적으로 하고요. 숫자도 쓰지 않을 거예요. 만드는 건 나중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얘가 Alt 눌러서 드래그, Shift 눌러서 수평, 손 떼고요. 또 Alt 누르고 드래그, 어머나. 자, 먼저 Alt 누르고 드래그, Shift 누르고요. 그죠? 이렇게 6개를 만들어 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자, 또는 여기에서 그냥 Ctrl J 눌러서 얘를 이렇게 당기셔도 되겠고요. Shift 눌러서 4개, Ctrl J, Ctrl J. 자, 이렇게 맞춰 놓고요. 예, 좀 조정할까요? 예, 이렇게 맞춰 놓고요. 여기 전부 다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간격이죠. 그죠? CS에서는 이렇게 얘가 옆에 이와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CS6에서는 그게 들어가 있는데 CS에서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지금 말이 좀 헷갈렸네요. 자, CS6에서는 이렇게 얼라인과 간격 정렬하는 부분들은 여기에 옵션에 다 보이거든요. 근데 CS는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 좀 보시기 헷갈릴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차근 설명하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간격 정렬은 얘거든요. 가로 간격 정렬 쫙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3개 선택해서 3개만 선택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좀 조정을 하시고요.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조정을 하시고요.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쉼표는 그냥 적어 볼까요? 그냥 뭐 어렵지 않습니다. 클릭하고 쉼표 찍고 이게 안 지켜지나요? 지켜졌는데 지금 제가 이게 안 보였나 보네요. 그죠? 아하하하. 하나를 지우고 놓고 컨트롤 T를 해서 좀 키우겠습니다. 쉼표가 왜 이렇게 보이나까요? 캐릭터. 자, 요거는 좀 글꼴을 좀 바꿔볼까요?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골라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쁜 이게 이제 글꼴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맑은 고딕을 썼는데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도둠체를 쓰든 아니면 다른 체를 쓰시든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이고요. 저는 그냥 여기 고딕, 여기는 그냥 제가 얘를 뭘 할까요? 에리얼? 네. 에리얼 설치로 할게요. 이렇게. 쭉 가서 놓고요. 그죠? 이렇게만 놓으면 되죠, 뭐. 편하게 생각합시다. 네, 편하게. 제가 지금 이동키를 눌러서 조금씩 이동을 한 거고요. 네, 조금만 더 조정을 할까요? 해서 자, 얘는 이렇게 할까요? 네, 선택하고 조금만 더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고요. 얘도 클릭하고 얘를 오른쪽으로 조금씩만 가서 각각 3개씩 간격을 조정을 하자고요. 이렇게 좀 커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건 여러분들의 이제 나름 작업 스킬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고요. 자, 프로트 인포라고 하는 거 쓰겠죠. 그죠? 좀 더 위에 올라가서 여기에 넣어놓고 써보겠습니다. 자, 복사해서 프로트 인포 제가 드린 프린트물에 있는 거 아니면 쓰셔도 됩니다. 놓고 여기다 얘를 컨트롤 V
컨트롤 T. 자, 요거는 요 서체와 다르겠죠? 그죠? 에러로 되어 있네요. 마찬가지로 그냥 여기서 내가 얘를 맑은 고조 바꾸고 싶다면 바꾸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이걸로 바꿀게요. 가운데 놔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얘를 클릭하고 백그라운드를 다시 한번 컨트롤 키로 선택을 하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눌러주시면 된다. 그죠? 풀고 위치 다시 조정하고. 그래서 이동 키를 이용해서 윗방향 키를 이용해서 좀 위로 올렸습니다. 아니면 내릴까요? 네, 이렇게. 자, 더 필요하네요. 자, 여기는 요 내용들은 지금 여기다 작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만 대충 잡아놓고 나중에 실제로 이제 와이어프레임 만들면서 실제로 해보려고 합니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라서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런 거 만드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따로 시간을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좀 더 늘려 볼게요. 자, 더 할까요? 이 정도면 되나요? 자, 엔터. 자, 그 다음 여기다가는 이제 요거를 이렇게 이용해서 이 정도 크기로 색상 조정을 할게요. 하얀색으로 조정을 할게요. 이렇게 놓고요. Alt 하고요. 두 선택해서 다시 이렇게 앞으로 하고요. 이 두 개는 크게 나중에 조정할 수 있겠죠. 가운데는 지금 이 상태로 가운데 할 수는 없고요. 일단 가운데 놓고 싶다면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다 선택을 하고 얘를 그룹으로 만드는데 CC는 그냥 누르시면 되지만 C6는 여기 눌러서 New Group from Layer 여기다가 이름을 정하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얘는 뭐 컬러 사이즈 뭐 이렇게 넣을까요? 이렇게 놓고 얘가 가운데 와야 되죠. 자, 일단 그룹 확인 잘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확인해 보시고요.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을 하시고요. 두 개 다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누르면 가운데로 오겠죠. 그죠? 나머지는 그냥 여기다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을 하나 만들고요. 자, 여기다가는 텍스트를 써야 되겠죠. 텍스트는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뭐라고 쓰냐면 여기다는 자 하고 이제 사이즈 측정 방법 그래서 글씨 크기를 적당히 16픽셀로 이렇게 할 거고요. 여기다는 이렇게 놓고 그냥 엔터 치고 뭐 이렇게 이렇게 주는데 너무 이제 줄 간격이 너무 많이 이루어졌네요. 그죠? 그래서 줄 간격은 오토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 아니면 여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의미 없는 텍스트. 그래서 여기다 얘를 이렇게 몇 줄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이잖아요. 뭐 이렇게 대충 들어간다. 라는 것만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셔도 됩니다. 여기 들어갈 거니까 나중에 내용에 따라도 바뀔 수도 있겠죠. 이렇게만 표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표가 들어가네요. 그죠? 표는 이게 그림도 아니고 뭐도 아니겠지만, 저희 나중에 일러스트를 불러올 거예요. 만들어서.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해서, 프레임으로, 이렇게 해서 표가 들어가는 곳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자, 그 다음에 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여기. 지금 제가 그 누른 경우에 있고 안 누른 경우가 있었죠. 지금 보시면 마찬가지 여기가 선택되어져 있으니까 그죠? 선택했을 때 얘는 지금 현재 이렇게 선택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죠. 안 됐을 때는 눌러주시면 돼요. 빈 곳을 엔터. 그냥 여기다가는 그냥 아까처럼 뭐라고 텍스트를 쓰시면 되는 거죠. 얘를 이렇게 써도 돼요. 몇 줄이냐? 여기 텍스트 컨트롤 C 이렇게 4줄 뭐 들어가겠지. 위치나 요정 들어가면 될 거야. 이렇게 놓고요. 여기는 또 뭐 이미지가 들어가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돼. 뭐 이렇게 써 놓으시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혹이라도 내가 늘렸는데 훨씬 많이 늘렸잖아요. 그죠? 더 나중에 눌릴 수 있지만 이 상태에서 이거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이걸 그대로 올리면 여기까지 다 용량으로 잡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얘를 줄여요. 오히려 클릭해서 그냥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 이 부분이 하얀색으로 보이는 표시가 되는 부분, 밝게 표시가 되는 부분은 보이는 부분이고요. 회색으로 표시가 되는 부분은 잘라 버리는 겁니다. 엔터. 이렇게 되면 되겠죠. 네. 자, 저희가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서 자, 다 만들어졌으면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은 파일에 가서 Save As. 그래서 이건 CC니까요. Save on your computer 이렇게 놓고 저장을 하면 됩니다. 영어라는 곳에다가 전 여기다 얘를 연습용 와이어 프레임. 여러분들은 여기다 상품 이름을 적으시면 되겠죠. 저장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다고 이걸 통해서 막 설명을 했습니다. 대부분 쓰는 게 이 정도거든요. 이 정도. 그러니까 와이어프레임은 위치,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어떤 느낌을 보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막 무시해 버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보시면 이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만들다 보면 공간이 맞지 않아서 전체 균형미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쁘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좋은 이미지를 넣어도. 그런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별 이쁘지 않은 이미지다라고 하더라도 균형미가 잘 잡혀져 있으면 뭔가 정리되어져 있고 사람이 뭔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부분을 만들 수 있거든요.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와이프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프로토타입 완성되는 단계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웹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혹이라도 포토샵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일러스트 이용해서 나는 어떤 쇼핑몰에 상품을 올려서 설명해주는 그런 이미지를 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들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도움을 드리려고 만들어 본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